우리 지금 뭐냐, 뒤쪽에, 물론 범위가, 중간 기말 걸쳐 있긴 한데, 지금 우리 중간고사, 아니, 뭐야, 이번 기말에서 여러분들 정말 괴롭혔던 그 부등식이 예전에 해봤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알겠지만, 한 번 더 나옵니다. 똑같이 명제에서 나와요. 그죠? 기억나요? 막 필요조건, 충분조건 할 때, 얘가 얘 포함되고,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네, 그쪽이 보통 이 기말이야. 그쪽이 기말이고 거의 집합까지.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 전체랑 집합이 보통 중간고사 범위예요. 알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사실 거의 도형의 방정식을 마스터하면 된다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집합도 사실 근데 집합은 예상되는 것들이 나와. 그러니까 좀 이제 심한 문제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아주 다양하진 않고, 맞지?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이 일단 좀 시간도 그렇고, 시간 관리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니까, 방법 알려주면 잘 들으시고. 19번 좀 볼게요, 19번. 수직선 위에 두 점 AB에 대해서 수직선 위에 점 P가 AP 더하기 BP가 7 이하를 만족시킬 때 그랬어.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수직선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녀석을 처음 배울 때, 응? 절대값을 처음 배울 때 있잖아. 뭘로 배워?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지 않냐? 절대값 처음 배울 때가? 그죠? 절대값을 뭐라고 배웠어요? 부호를 뗀 걸로 배웠나요? 아니죠. 그게 배운 사람 없지, 그지? 절대값은 원래 그 개념이 아니죠. 절대값이 뭐야? 거리예요, 거리. 그죠? 수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중1 때만 나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야. 알지? 가끔 이게 나오거든. 지금도 보면 그냥 이거야. 수직선 위에 점 P가 AP 더하기 BP. 그러면 수직선 위에 점 P를 그냥 X라고 만약에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지 않을까요? 두 개 뺐으니까. 그 다음에 2니까 나머지 하나 또 2니까 X 마이너스 2겠죠. 거리예요, 그냥. 거리를 더한 거예요. 더한 게 지금 7 이하다. 많이 본 친구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알았어? 그냥 그렇게 풀면 요거 그거잖아. 또. 그죠? 그래서 예.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 범위 나누지만 우리는 나눌 필요 없겠다. 그러니까 식을 세워 보니까 너 이거네 하면 그렇게 그냥 풀면 돼.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알았어? 그다음에 23번. 23번. 자, 두 학교에서 거리가 같은 직선도로 위의 지점에 그랬어. 거리가 같은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죠? 뭘로 하라 그랬죠?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만 필요하잖아. x축 위의 점이든 y축 위의 점이든 어떤 y는 3x 위의 점이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좌표평면상에 두 점 A하고 B가 있는데 어떤 직선 그게 뭐 y축이든 x축이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위치 특정 어떤 직선상에 그지? 있는 점 중에서 하나만 내가 A하고 B하고 거리가 같은 점이 찾고 싶어. 그죠? 그러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식을 세워도 되는데 어떻게 하라 했어 내가? 하나 더 알려줬잖아. 수직, 이등분선. 그죠? 근데 이게 한 점만 찾으면 사실은 과정이 이제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여기 직선이 뭐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점 위에 좌표를 어떻게 두는 거야? a, 2분의 1 a 마이너스 1로 두고 너 거리랑 너 거리가 같아 이렇게 둘 수도 있지. 보통 일반적으로 풀이야. 근데 그게 같은 게 뭐냐면 a, b에 뭘 찾아? 수직 이등분선을 찾으면 어차피 이 라인이 무조건 얘들만 A, B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갖추니까 이 직선을 구한 다음에 교점 찾으면 되지 않냐 이거야. 알았어? 우리가 실제로 수직 이등분선의 자취를 구할 때 그걸 쓰죠. 왜냐면 예를 들면 이거야.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를 구하시오. 너그 진짜 식 세우냐?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3으로 일정한 점의 자취를 구하시오. 안 세우잖아. 그지? 원반인 거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 어떤 자취의 내용이 성립하는 도형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그걸 쓰시는 게 좀 더 빠르다. 특히나 점이 하나면 뭐 사실 길이가 많이 차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두 개를 물어봐, 보통. 예를 들어서, 응? 그럴 경우 X축, Y축으로 많이 나오는데, 알지? 이렇게 나온다고. 이 점이랑, 뭐,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있어. 근데 내가 이 AB로부터 거리가 같은 X축 위의 점 하나랑 Y축 위의 점 하나를 찾고 싶어. 그럼 계산을 두 번 해야겠네? 만약에 진짜 그렇게 두면 Y축 위의 점은 0,A로 두고 X축 위의 점은 0, A, 0로 두고 뭐야 계산을 두 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AB의 수직 이등분선 직선을 찾자고 그냥. AB의 수직 이등분선은 이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고 중점을 지나는 직선 아니니? 그럼 그걸 만족하는 점 중에 누굴 찾고 싶은 거야 나는 지금. X축이랑 Y축의 점을 찾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의 X좌표, Y좌표만 찾으면 거리 같은 점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부터는 이제 계산이 훨씬 빨라진다. 알았지? 수직 이등분선. 거리가 같은 점 뭘 이용하자고? 수직 이등분선 이용하자. 그래서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는 두 군데에서 쓰이는데 하나는 한 점, 그러니까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두 직선과 서로 만나는 두 직선에서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 L1과 L2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가 뭐였지? 빨리 더듬어, 빨리. 몇 달 전에 기억을. 뭘까요? 아니, 그럼 생각을 해봐. 그냥,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모른다가 아니라,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생으로 생각을 해내라고. 해보는 거야. 아니, 그래도 안 되면 모르는 거지. 쌤, 저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어요는. 그 나는 정말 외운 거, 입력된 것만 출력할 줄 알아요잖아. 그지? 한번 생각을 해봐봐. 내가, 응? 얘랑 얘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으면 뭐가 될까? 뭐예요? 각의 이등분선이 돼요. 그죠? 근데 각의 이등분선이 몇 개 있어요? 당연히 두 개 있고요. 그 각의 이등분선은 무조건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지? 왜냐하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예각이랑 둔각 두 개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구할 때 이제 그걸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미적분수에 보면 그치 해유라. 미적분수.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그러면 이렇게만 말을 하면 어느 각인지 대답을 하면 안 되지, 사실은 이게. 그래서 보통 이 문제에서는 두 직선 이루는 각 중 예각을 세타라고 할 때 이렇게 한다. 그럼 어느 쪽? 탄젠트 값이 예각. 아니, 이거 두 개가 수직이니까 두 직선 이루는 각은 하나가 예각, 하나가 둔각 무조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잖아. 하나가 30도, 하나가 150도겠지. 그러면 예각이니까 탄젠트 값이 뭐겠어? 부호가. 둘 중에 하나야.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빨리. 예각, 탄젠트가. 당연히 플러스죠. 얼싸안고 기억나세요? 이거 어디서 그래서 그래요? 얼싸안고 기억나시죠? 아무튼 그거 예. 아유 방학 때 조교 바쁘겠다. 니네가 어느 반인지 말하지 마라. 프라이빗 반에 피도 꺼내지. 알았어? 푸도 꺼내지 마. 알았어? 그치. 조교가 물을 거야. 쌤, 쟤네 어느 반이에요? 그냥 내 반이야? 만약에 대수, 특히 대수 물어보. 알았지? 어? 공통수학은 괜찮아. 괜찮을걸? 어쨌든 가계등분.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 이거는 수직이등분선인 거 알았어. 그럼 바로 이제 기울기 딱 이용해서 점 이용해서 직선 구하는 건 됐고. 얘는 어떻게 구해요? 각 이등분. 각을 이등분했다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각의 이등분선 구해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점 x, y로부터 여기가 거리가 어때? 서로 같은 거지. 정말 거리가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리가 같다라고 식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x, y로 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여기가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예, 어쨌든 만나겠죠? 평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각이 이등분선을 구해보면
정말 이 점이, 그러니까 여기 XY를 A, B로 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계산을 어차피 이렇게 될 테니까 좀 단축을 시켜보면, 우리가 이제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쓸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얼마나 떠? 루트 5가 뜨지.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넣는다는 개념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어차피 처음부터 XY로 뒀잖아. 그지? 그래서 A, B로 두든 A, B로 두면은 A하고 B의 관계식일 텐데 어차피 XY로 바꿀 거 아니야. 그냥 해. 넣었다고 쳐. 그러면 그냥 써. 알았어? 그냥 쓰라고 그냥.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뭐가 영향을 주냐면 이 분모 값이 영향을 주겠지. 루트 2 분의 또 절대값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하면 돼. 이해됐어? 어? 어차피 xy가 될 거니까. 그래. 사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서술형 같은 거 할 때는 여기를 a, b라고 두고 해야 돼. 다르게. 근데 그냥 객관식 풀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어차피 xy 바꿀 텐데. 그래서 계수 요거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처럼 쓰고 그냥 직선 써버려. 알았지? 절대값이 서로 같다. 어떻게 풀어?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딱 풀라고 할 때 갑자기 제곱을 해요. 도대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곱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값이 같으면 뭐야? 그냥 뿔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직선이 두 개인 거야. 뿔만 붙였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이 중에서 예각인 녀석 또는 기울기가 예각이라고는 잘 안 해, 근데. 기울기가 양수인 뭐 직선을 M이라고 하자. 그 여기서 진짜 구해? 해도 돼. 진짜 이거를 어 계산을 꼼꼼하게 해도 괜찮아. 그건 괜찮다고. 쌤이 그거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성질 쓰면 되는 걸 계산하는 거는 뭐라고 하는데, 여기서 계산 좀 디테일하게 진짜로 뿔만 붙여 쓰고 있는 거는, 쌤이 이제 이렇게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연습을 했어. 했는데, 시험에서는 실수 안 하려고 꼼꼼하게 쓰는 건 괜찮은데, 평소에 연습을 안 한 거야. 그래서 다 쓰고 있어. 이건 좀 곤란하다. 그럼 본인이 알겠지? 그지? 본인이 알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게 지금 계수가 달라가지고 여기서 뿔만 붙여서 했어. 근데 나는 지금 어떤 게 필요한 거지? 기울기가 양수인 게 필요해. 기울기가 양수라는 건 x하고 y의 앞에 계수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걸 골라주시면 답이 나와. 대부분 근데 이제 숫자가 좀 루트 안 나오고 깔끔하게 보통 나오거든. 뭐 개수가 3, 4 이런 거 그럼 5잖아. 이런 식으로 그런 애들이 나오긴 하는데 가계이등분선은 이렇게 된다. 맞지? 가계이등분선. 그죠? 두 가지는 둘 다 알아둬. 같이 묶어서. 맞죠? 수직이등분선이랑 가계이등분선. 23번은 사실 그 아이디어로 그냥 푸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야?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오늘 복습 테스트에 24번을 냈다가 뺐는데 설마. 이거는 그냥 잘 들으세요. 이게 음, 통합과학 물리 파트에 뭐가 나와요? 통합과학 물리 파트에 뭐가 나오니? 응? 응? 뭐라고? 상대성 이론 또. 그건 여기 필요 없고. 아, 선행했어. 지금 이번에 니네가 이미 한 거, 내신 한 거. 뭐 나와? 그러니까 물체 운동 쪽 말하는 거. 다 필요, 상대성 이론 필요 없고. 자유낙하. 근데 2차 함수에서 이미 한 거. 벡터 안 나오지. 나오면 안 되겠구나, 벡터가. 기하에 있으니까. 자, 거속시 알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학교 내신 시험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 속도하고 단위 낚시 조심하셔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분속이라 해놓고 문제에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돼. 일단 그거는 이제 니네가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 어떻게 푸냐면 얘가 지금 처음에 960 떨어진 지점에서 자 지금 분속 40으로 오류 향해 직진했다. 항상 이런 속도 문제는
알았어? 기본으로 식을 세울 때 여기선 분이니까 그냥 t분 후 이렇게 따지시면 돼. 알았어? 그러니까 t분 후를 찾으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t분 후의 좌표가 뭘까? x 을 볼까? x 좌표 쪽. 걔는 지금 960 떨어진 지점에서, 그렇지? 을은 960 떨어진 지점에서 왼쪽으로. 그잖아. 왼쪽으로. 40, 40t. 그 다음에 갑은, 그러니까 니네가 보고 있는 그 좌표를 그냥 부호로 잡아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원점 있으니까 그 720이 720이야? 마이너스 720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720에서, 알았어? 원점 기준 아래에 있으니까 거기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플러스겠지. 그래서 값은 뭐야, 똑같아요? 속도가? 심지어? 굳이 왜 똑같지? 이렇게. 그래서 그냥 좌표 잡아가지고 하시면 돼요.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것은 출발한 지 몇 분 후냐라는 거니까 거리의 최소값. 그냥 어차피 거리 해서 결국엔 그냥 피타고라스 이야기겠지, 그지? 오케이?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음 아니 근데 25번은 좀 이게 이거는 중학교를 실업계를 나왔는 거. 이게 이게 지금 내가 해줄 영역이 아니지 않아? 이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3,5를 한 꼭지점 안에 정삼각형 무게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2일 때 ABC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당황스러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틀려요? 어? 정신 좀 차려요, 얘들아. 정삼각형, 정삼각형, 그죠? 정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 좌표 나왔어. 하나, 그냥 아무거나. 알지? 아무거나 찍어. 어차피 상관없잖아. 그 다음에 무게중심. 혹시 몇 대 몇, 아니, 이거는 이러지 않고서는 틀릴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니? 몇 대 몇이야? 1이 1이잖아. 그럼 이 좌표를 구해요? 정신 나간 거죠? 우리 정삼각형 높이만 알아도 한 변 길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 구해가지고 2분의 3만 곱하면 높이가 나오는데, 됐죠? 어떻게, 이거 하지 마. 잘 봐. 이거는 그냥 내가 웬만하면 풀이를 존중해 줄 텐데, 이건 그냥 빨리 삭제해버려. 그렇지? 어떻게 해. 이걸 또 나름 또 머리 써가지고. 외분점. 또 외분점도 틀리면 또 안 돼. 3대1 외분점 구해가지고. 딱 했어. 이 좌표 나오긴 나와. 나와요, 당연히. 무게중심 나오면 무조건 외분점이니까 얘는 구할 수 있어. 그게 정삼각형 아니거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좌표를 문자로 두기 시작해요. A, B, C, D. 삭제해. 걸리면 죽는 거야. 펜 흔적도 남기지 마. 알았어? 이렇게 하면 이제 별표가 되는 거.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니?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잖아. 이거 중학교 제가 도와드릴 영역이 아닙니다. 27번. 그 전에 26번에 어떤 삼각형의 외심이 변 하나에 있으면은, 빗변이라 말해버렸네. 씨. 외심이 변 위에 있으면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직각삼각형인 거 생각하면 되고, 27번은 삼각형 ABC에 대해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잘 들어. 잘 들어나? 혹시 안 됐던 친구들.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값의 합을 구하고. PTSD. 정수. 정수. 야, 근데 이거는 별거 아니잖아. 이등변 삼각형이면 같은 쌍이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둘, 저렇게 둘. 근데 이제 풀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둘이 같으면 안 되는 경우가 생겨. 알았지? 그러니까 근데 한 요 정도 수준의 문제는 웬만하면 다 될 거야. 이제 대신에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이렇게 구했는데 K가 정수가 안 나오면 그건 버리면 되는 거고. 알았어? 그래서 그냥 삼각형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시고 그러면 그냥 만약에 AB하고 BC가 길이가 같을 때 AC하고 BC가 같을 때
이런 식으로 AB랑 맞지? AB, AC 갖고 AB, BC 갖고 그죠? 그 다음에 BC하고 AC하고 갖고 AC랑 AB랑 갖고 뭐 이런 세 가지 경우들 그죠? AB, BC 갖고 그지? 그래서 그림을 그냥 하나 그려놓고 직접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렇게 둘 같을 때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더 그지? 중복 안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둘 그러면 AB랑 BC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둘 그러면은 BC하고 AC 갖고 이렇게 세 가지 그냥 네, 거리 서로 같다 해주시면 되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이등변 삼각형도 어떤 내용도 이제 사용을 하냐면 반대로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싶다라는 건 이런 거긴 해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도형에서 이등변 삼각형 무조건 수선해 발이야. 알았어?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수선 내려서 2등분. 그지? 무조건 수선 내려서 2등분. 그죠?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 하면 뭐 여러분들도 곧 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파트가 저기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파트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각이 지금 두 종류죠. 이거 같으니까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래서 보이는 순간 바로 수선을 딱 내려. 그래서 이쪽 각도를 이용해서 여기 코사인을 쓰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이쪽 각을 이용해가지고 대신 이 길이가 서로 같잖아. 그지? 그래서 AA, B 해가지고 이 각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방법 하나. 두 가지가 존재를 하거든. 알았지? 그래서 그만큼 이등변 삼각형은 수선의 발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거리가 같다 딱 나오는 순간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AB의 수직 이등분선 직선상에 누가 존재해? C가 존재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그러면 직선을 이걸 다 세 개를 다 구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거 거리 계산을 안 하냐? 거리 계산하잖아. 그지? 두 점 사이 거리 갖다 계산을 하면서 쌤 직선을 다 구하는 거 너무 귀찮지 않나?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이거 직선이다. 결국 이게 거리가 같은 점이 결국 이건 수직 이등분선 직선이야 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 뭐라고? 이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근해 공식은 안 쓰면서 근해 공식 증명을 완전히 혹시 만들어 가지고 근을 구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되고 어떻게 하자?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 직선이 나오겠지? 그럼 그 직선에다가 누구 집어넣어? C좌표를 집어넣으면 성립을 하는 거야.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 알았지? 그 수직 이등분선에다 누굴 집어넣어? A를 넣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구해서 전개하고 막 같다라고 두는 그 계산 과정에서 니네가 실수를 많이 할까? 직선을 구해가지고 그냥 점을 넣는 거에 실수를 많이 할까? 그나마 시간이 똑같이 3분이 걸려도 과정은 이게 훨씬 짧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수직 이등분선을 세 번 다 이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본인이 조금 융통성 있게. 예를 들면 지금 모르는 문자가 어디에 있어? B에 있지. 그지? 모르는 문자가 B에 있잖아. 그럼 나 같으면, 이제 나라면, 혁준아, 나라면, 힘내. 여기에 미정계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AC 같은 경우는 수직이등분선을 쓰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우야? AB하고 BC가 같은 경우 말하는 거야. 알았어? AB랑 BC 같은 경우는 AC의 수직이등분선상에 누가 있어? B가 있다라는 걸 쓰고, 나머지는 그냥 거리를 구할 것 같아. 왜냐면 여기에서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려면 이거 기울기 알아 몰라? 이거 문자로 나오지 힘들지? 왜냐면 이거 여기가 지금 0, K 마이너스 K 여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껴있는 직선은 이것 때문에 기울기랑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그냥 거리로 풀어버리고.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맞춰서 효율적으로 풀어야죠. 응? 그런 생각을 하고 해야 돼, 문제 풀 때. 그 다음 28번 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C를 꼭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의 외심을 A, B라고 하고 8,1 삼각형 ABC의 외접원과 직선 BP가 만나는 점 중에
1, 3의 점을 Q라 하자. 야, 근데 B가 원위의 점이고 그 원의 중심이 P면은 BP는 지름 아니에요? 이게 지름 그거죠? 그죠? 중심지란 직선이겠지? 그 위의 점을 Q라고 하자. 그랬을 때 ABQ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음. 그러면 일단은 좌표 한번 봐봐. 생긴 꼬라지만 봐봐. 0,1, 1,0, 8,1. 만약에 막 음수도 있고 조금 숫자가 별로다. 그러면 진짜 노가다를 해야 돼. 외심은 어떻게? 그냥 거리가 다 같아요. 그지? 거리가 같고. 또 쌤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 요 이야기 계속 하고 있어, 지금. 오늘 지금 수업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거 수직 이등분선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외심이 뭐라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인 거니까. 수직 이등분선 두 개만 구해가지고 교점 찾자. 알았어? 그거 하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내심 구하는 방법, 외심 구하는 방법 두 개 다 알고 있어야 돼. 알았어?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이 어딨어? 그냥 좌표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되지. 그래서 내심은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외심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여기도 있고 그냥 첫 번째 방법 이렇게 외접원이 있고 당연히 여기 안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지?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이 삼각형 기준으로는 외접원 이렇게 되는 건데 ABC 여기 반지름 R 요거 어떻게 구해? 첫 번째 방법 여기 점을 A, B라고 두고 거리가 서로 다 같다라는 방정식 세우는 거 하나. 또 두 번째 정의 그 작도법을 이용하는 거지. BC의 어떤 거 수직 이등분선 직선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 골라 아무거나 AC의 수직 이등분선 직선을 해가지고 교점 찾으면 되겠다. 이 두 가지 분명히 이야기했어 이제. 그러면 돌발 퀴즈. BC 길이가 A, AC 길이가 B, AB 길이가 C라고 내가 알려줬어, 니네한테. 그 다음에 반지름도 알려줄게. 얼마인지. 알았어?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쓴 게 다 알려준 거야. 그럼 삼각형 ABC 넓이는 뭐야? 삼각형 ABC 넓이는 뭐야? 하고 하면 똑딱 하면 나와야지. 공식이니까. 뭐라고 또 있어, 또 공식. 어, 씨. 석준이, 최상희, 엘리트. 알아? 알아? 동호 알아야 돼. 동호 알아야 돼. 동호는 알아야 돼. 너 그럼 입학 테스트를 잘 봤는데 이상한데 공통수학을 잘 봤나? 다시 한번 시험지 쌤 시험지 안 버렸거든요. 여러분들이 봤던 거? 응? 방금 어디선가 숫자가 4분의 ABC 상식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파트에 나와요. 봤어?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A, B, C를만 알아도 넓이는 구할 수 있어. 그잖아. 세변의 길이만 알아도 구할 수 있죠. 맞습니까? 삼각형 세변의 길이 오늘 넓이 좀 해줄 건데 삼각형 세변의 길이 할 때 넓이 구하는 공식 방법이 뭐야? 세변의 길이만 알아. 방법들 방법. 자, 다 동원해. 중학교 3학년까지 동원해도 돼. 진짜로. 못 구하지만 않으면 돼. 알았어? 자, 삼각형 세변의 길이 4, 5, 6. 삼각형 되지? 되네. 4, 5, 6. 4, 5, 6. 아니, 아니, 선생님들. 진짜 안 되면 이거나 달라니까 수발 내려가지고 H로 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해가지고 진짜 지식이 없어. 없는 거야.
뭐 어떻게 해? 그래도 구해야지. 두 번째. 또 두 번째. 두 번째. 각 하나 잡아. 그래서 그래도 뭐해서 또 이렇게 선행을 했어. 그러니까 4, 5, 6 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구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용해서 뭘 찾아? 사인 세타를 찾아. 그래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쓰는 방법. 근데 원래 이게 맞아요. 그러면 앞에서 니네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하나도 몰랐을 때 하는 그 피타고라스는 뭐냐? 코사인 법칙의 증명 과정이에요. 증명 과정. 증명 과정. 마지막으로. 지금 쌤이 적은 자연수의 변의 길이. 변의 길이 자연수죠? 그러면 헤론의 공식이 있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헤론의 공식. 세 변의 길이를 나누기 2를 합니다. 이거를 t라고 할게요. k라고 할까요? k라고 할게요. 그럼 넓이는 루트에 k에다가 각 변을 한 번씩 다 빼요. k-4에다가 k-5에다가 k-6이요. 넓이가 나와요. 알았어? 자, 그런데 알면 뭐하냐? 그지? 알고 있으면 써먹으면 돼. 그런데 이제 다 되냐? 다 돼요, 원래. 아니, 공식이잖아. 근데 변의 길이가 이제 루트가 나온 경우 많거든. 그 루트가 나오면 어떤 참사가 벌어지냐? 여기, 여기 루트가 생겨요. 근데 그냥 루트가 아니라 변의 길이가 야, 니네 세 변의 길이가 다 루트 나오는 경우가 많아? 아니지. 자연수도 있고 루트 섞여 있잖아. 심지어 어떤 놈은 루트 3인데 어떤 놈은 루트 2야. 어이? 그지? 얘가 난리가 나거든? 그 넣으면 미치죠? 나오긴 해요. 하지만 최악의 방법이지. 그래서 그럴 때는 뭘 써야 돼? 이걸 써야 돼. 알았어? 이걸 써야 되고, 자연수일 때는 좀 이게 낫잖아. 그래서 할만하지. 제일 좋은 게 뭐야? 3개 더했을 때 나누기 2를 해야 되니까. 짝수인 게 좋은데 이것도 슬프게도 홀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 센스가 없는 애들이, 선생님 이것도 이제 2분의가 나오니까 좀 힘드네요. 그러니까 이거야. 계산을 할 때, 내가 그랬지. 계산을 할 때 생략을 할 거면 이 틀이 숫자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계산 프레임을 딱 짜놓고 그거대로 계산을 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맞지? 봐봐. 이게 지금 2분의 15잖아. 그러면 생각해보자. 2분의 15고 2분의 15에서 4를 빼고 5를 빼고 6을 뺐잖아요. 그죠? 그럼 죄다 2분의가 있겠지. 그걸 왜 계산을 해? 실제로 2학년들이 수업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2학년들. 그래서 이건 지울게, 이제 이거는. 너무 저급한 방법. 그래서 저거는 코사인 법칙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4개지. 루트 밖에 나오면 4분의 1로 나와. 루트에 15. 알았어? 15 빼기. 자, 4, 5, 6을 전부 다 2배씩을 해. 그러면 15 빼기 8. 15 빼기 10. 15 빼기 10. 15 빼기 12. 내가 왜 2배 했는지 알겠어? 알겠어? 통분한 건데. 2분의 15 빼기 4니까 2분의, 그죠? 15 빼기 8이겠죠. 그걸 미리 하고. 어차피 2분의 니까. 연습을 그렇게 해야 돼. 전부 다.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수능 보고 할 때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 응? 사실, 솔직히 1학기 때의 공통수학 원은 저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별로, 그래서 쌤이 제일 싫어하는 학기이기도 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요령들이 많이 필요한 문제들이 많아서, 알았어? 그리고 센스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내가 알려준 거 말고도. 알았지? 자, 28번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A, B, C가 있는데 외심 나온 김에 좀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아까 그것까지 해주려고 했구나. 외접원 나왔어요. 내접원, 내심까지만 하고 저거 문제를 볼게요. 그러면은 외심 같은 경우 저렇게 수직이등분선을 구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있을 때 넓이가 굳이 이거 안 써도 4R분의 ABC가 있었어. 맞지? 이거 넓이.
삼각형 ABC가 4R분의 ABC가 있었어. 그죠? ABC가 있었다. 이것도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을 해도 잘 모르는 공식이긴 하거든. 있긴 있는데 많이 안 써요. 맞죠? 근데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이 공식이 제일 빨라요. 안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근데 이 공식이 왜 이게 막 엄청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느냐면 저걸 몰라도 되는 게 이미 여러분들이 아까 쌤이 이야기한 대로 세변의 길이만 주어졌을 때는 한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사인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접원 반지름이 있으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값이 바로 나와. 그거 그냥 넣고 하면 돼요. 그거 한 게 이거거든. 이제 내심으로 가보자. 내심. 내심 이야기 좀 할게요. 내심을 쌤이 총 세 가지 이야기 해줄 건데, 자, 내점 반지름 있고 A, B, C 세 변의 기대가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거, 진짜 이건 지나가던 똥개도 하는 방법이에요. 삼각형, 삼각형. A, B, C의 넓이. 넓이 공식이 뭐지? 저 네저번 반지름 가지고 삼각형 A, B, C 넓이 구하는 방법이 뭐지? 2분의 1에 아래 지나가는 똥개도 한다니까. 제발. 이거죠? 2분의 1, 그죠? 기억나죠? 예, 중학교 때 배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이거. 그럼 여기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얘랑 똑같은 게 누구예요? 이거고. 그럼 또 B에서 이거 빼고 또 막 이 전체에도 X 빼고 옮겨가지고 더하면 C다. 고생을 하지. 고생을 해. 외워. X가 껴있는 편이 누구야? X가 들어있는 편이 누구누가? X 어디에 있어? A하고 B에 들어있지? 맞아? 그럼 그거 두 개 더해. 그 다음에 한 새끼 빼. 나누기 하면 X 나와. 알았어? 중학교 때 배워. 최상위 수학 같은 거에서 배워. 저 근데 배워.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잖아. 또 그거야. 증명 방법? 별거, 니네가 아는 그 방법 맞아. 쌤이 아까 이야기했잖아. 여기서 빼고, 그럼 A-X 해서 넘겨갖고, 더해서 얼마다? C다. 계산을 한 거야. 근데 그거를 왜 해? 그래서, 어떨 때 쓰냐면, 이거 지금 은근히 이제 계속 쓰거든요. 나중에 미적분 2 가서도 공식 많이 나오고 하니까. 알았어?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좀 유용하다. 언제냐면, 삼각형이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이제 직각삼각형인 거야. 알았어? 직각삼각형이었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 4, 5라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어떤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들아 내접하는 요 원의 반지름이 얼마니? 물어보면 물론 넓이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죠? 넓이 이용해서 하겠지. 그죠? 또 그것도 어차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해서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랑 서로 같다 해서 넘기고 해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봐봐. 다른 건 몰라도 직각삼각형은 이 길이가 뭡니까? 잘 보이냐? 이 길이가 뭐예요? R이에요. 그죠? 포지션 똑같지? 해볼래? R은 뭐야? 2분의 1에 3 더하기 4 빼기 5. 그잖아? 저거잖아, 저거. 직각이니까 얘가 반지름과 똑같으니까. 알았어?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모를 거야. 저기 숫자로만 나오니까. 니네 극한 해봤잖아. 함수 극한, 그죠? 그 함수 극한이 이제 미적분 2에도 함수 극한이 있어요. 그럼 그 극한은 이제 다항함수를 보내는 게 아니겠지. 다항함수 극한 보내는 게 미적 1인데 미적 2에서 또 그 짓거리 하고 있겠니? 미적 2는 이제 보통 초월 함수를 다루는데 초월 함수가 뭔지 알아요? 그냥 간단해. 초월 함수가 뭐야?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 극한을 보내는데 극한을 보낼 때 식을 세워야 돼. 여러분들 이제 함수 극한 해보면 미적 원의 함수 극한 해보면 극한을 그냥
보내기만 할 줄 알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보면 그런 것도 있었어. 도형 있으면 도형으로 막 넓이식 세운 다음에 그거 극한 보내고 막 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똑같아요. 거기도 나와. 그럴 때 이제 저렇게 숫자가 나오면 사실 그냥 넓이로 계산해도 돼. 근데 이런 경우 숫자 안 나와. 이랬을 때 이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R 세타라고 하면, 왜냐면 생각해봐. 이 세타 각 때문에 반지름이 변하겠지. 이것도 함수야. 그러니까 얘를 구해서 미분을 하고 극한을 해야 되거든. 알았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R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첫 번째 방법으로 하든 이걸로 하든 시간 차이가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이게 출발이야. 그 다음에 미분도 하고 이 다음에 문제 시작이야. 그러니까 문제 재료를 만들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 재료가 이제 얘를 식으로 세우는 게 준비야. 그럼 여기서 시간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필요한 게 이런 거지. 이런 상황. 실제로 있는 문제. 알았어? 이런 스케. 아니면 여기가 주어졌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만 주어져도 우리 삼각함수로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 지웠죠? 여러분들의 다른 거 필요 없고 삼각함수 능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죠? 각이 셋하고 이변 2야. 이게 뭐냐고. 높이요 하지 마. 진짜. 어. 궁금해요? 안 보이냐? 어? 물이 없네. 네. 여기가 2면 얘는 뭐야? 2 탄젠트 세타. 얘는 뭐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2. 그래서 이렇게 변이 만들어지니까 넓이식 세우고 하면은 빡세니까. 알았어? 그래서 이 반지름을 구할 때 R세타를 구할 때 2분의 1에 어떻게 해요? 2 더하기 2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2로 식을 세워버리면 한 번에 R세타 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것 때문에 이 공식이 이럴 때 좀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럼 미리 저런 걸 쓸 때 여러분들이 공식을 쓰고 하면은 우리한테 익숙해질 거 아니야. 그지? 응? 시간이 지난다고 그 내공식 까먹지 않잖아. 그만큼 많이 썼으니까 안 까먹는 거야. 응? 물론 쌤은 군대 갔다 왔을 때 까먹었어요. 2년 동안 진짜 수학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까먹었었는데, 어? 그 정도의 공백이 있어야 까먹지. 그지? 음.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 28번 그래서 볼게요. 외심 이야기 나왔으니까 28번 보면은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C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글쎄 한번 봐보자. 이거를 얘네가 과연 그냥 어떤 성질이나 그런 것들을 써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계산을 해야 되니 그거는 하다가 그때그때 필요하면 하는 거야. 알았어? 그때그때 필요하면 하는 거고. 얘가 지금 좌표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1이고 1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죠? 그랬을 때 지금 C가 8,1입니다. 8,1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8, 그지? 같은 값에 있네, 여기가 위치가. 8,1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원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 알았어? 이런 느낌. 됐니? 그럼 나라면, 그러니까 지금 원에서, 어떤 원에서 점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점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이게 세 점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진 상황이거든? 그지? 아직까지는 누가 지름인지를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알지? 자, 근데 이게 지금 45도란 말이야? 알았어? 45도면은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45도기도 하고, 좌표가 딱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원주각 같은 거 좀 생각을 해볼까? 알았어? 우리가 늘 원주각을 사용을 하면 어떤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냐면, 원에서 되게 중요한 사각형이 뭔지 알아?
등변사다 있고 되게 중요해. 알지? 그러니까 점을 이렇게 잡았고 니네 이 점 말고 원주각 여기다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잖아.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알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도형. 물론 이제 쌤이 지금 여기 지금 좀 많이 이쪽 각도가 45도가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가 지금 적용을 해보면 계산 안 하고 하는 거야.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외심 좌표가 뭐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럼 외심은 거리가 각각 같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요거 이야기를 해줘야 됐구나. 이걸 많이 잘 안 쓰는데 지금 요거 이야기, 요거랑 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원의 중심, 우리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면 한 적이 있긴 할 건데 2학기 때. 자, 원이 있어. 근데 내가 원의 중심을 찾고자 한단 말이야. 알지? 원의 중심을 찾고자 하는데 진짜 오늘 왜 이래? 원의 중심을 찾고자 하면 원의 중심이 갖는 성질을 좀 생각해 볼까요? 원의 중심이 갖는 성질, 그러니까 거리가 같아요. 그건 맞죠? 맞는데 우리가 도형을 이용해 찾고자 한다. 원의 중심의 성질 중에 그거 있지. 접선하고 이으면 뭐야? 수직이잖아. 또 현의 수직 이등분선에 원의 중심이 있지.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해보자고. 봐봐. 현 하나를 찾아. 그래가지고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긋던가 아니면 접선을 찾아. 알았어? 그래서 접선의 접점에서 뭐한 직선? 수직인 직선을 찾으면 돼. 어찌됐건 이 두 가지 중 어떤 걸 선택하든 간에 두 직선이 필요해. 알았어? 이해됐지? 그래서 그 둘이 만나는 교점이 뭐가 되는 거야? 원의 중심이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쌤이 지금 원 그리면 원이 안 될까봐 지금 내가 안 그리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원 위에 있는 세 점이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거든 두 개를 골라가지고 이게 접선은 모르니까 현 생각해봐. 지금 보라서 된 거. 현을 골라가지고 걔네들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결국엔 거기 위에 누가 있어? 원의 중심이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좌표가 깔끔하지 않으면 그냥 구하세요. 거리 같다 해가지고. 봐봐. 45도 이야기 아까 내가 아까부터 했거든. 여기 둘이 이렇게 이어지면 이게 45도짜리고 그러면은 원이 중심이 어딘가 있을 텐데 모르긴 몰라도 이 둘의 어디 위에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원의 중심을 뭐 답지도 다 그렇게 할 거야. A, B로 얘도 답지 그렇게 돼 있어요. 난 알지. 검토위원이니까. A, B로 두고 모두 다 그래. 거리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잖아.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성질로 이야기할 내용이 그냥 식으로 나와. 근데 그건 계산 안 하고 나오는 거지. 잘 봐. 여기에 어떤 직선? 수직? 이등분선 직선을 찾을 건데 찾아야 됩니까? 이 1,0과 0,1을 이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나요? 누구예요? yx잖아, 그지? 그러면 계산 안 해도 이 원의 중심은 어떻게 생겼어? t, t 이렇게 생긴 거. 알았어? t, t겠지. 됐어?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기 쉽게 생겼으면 그걸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 현현현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 하나 더 찾아볼까? 수직 이등분선 구하기 쉬운 현. 그걸 찾으면 돼. 어딨어? 이거 할 거야? 해도 돼. 이거 아니야? 이거 현 아니니? 원과 원 위에 점을 이으면 다 현이지, 그지? 그럼 이놈의 뭘 찾아? 수직 이등분선. 어려워? 8,1이라니까? 그지? 여긴 얼마겠어? 4네. 그럼 얘 좌표는? 방금 우리가 뭐 t, t라고 했는데 그럼 4,4겠네요. 그죠? 알지? 좌표가 쉬운 건 다 이걸로 하시면 돼.
근데 이게 만약에 완전 그냥 기초 단계 문제였으면, 그래, 문제가 쉬우니까 좌표가 쉽겠지 할 텐데, 이제 스텝 2잖아. 그죠? 스텝 2에. 얘는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응? 외접원과 직선 BP가 만나는 점. ABC 외접원과 직선 BP가 만나는 점. BP면, B가 누구야, 지금? B가 누군지도 까먹고 있네. B가 누구야? 1컴마야? 얘가 B네요. A고, B고, 이게 C인가 봐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굴 찾아야 되는지, 그죠? 이렇게 가는 이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 나는 원 위에 있는 점이 필요한 거 아니야, 지금. 그지? 원이 이렇게 그려졌다 치고. 이거 찾으면 돼. 근데 이거를 또 막 원방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원의 방정식 파트였어도 원방을 세우는 게 아니지. 봐봐. 이 길이 같은 거 아니야? 반지름이니까? 계산을 해야 돼, 이거를? 거리 구해야 돼? 아니죠? 그냥 좌표 가시면 돼요. 얼마 갔어? 3 갔네. 똑같이 3 가면 되겠지. 7, 여기 0이고, 여긴 4면, 여기 얼마겠어? 8. 그럼 답은 이게 거기 좌표. 알았어? 좌표는 이거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 넓이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좌표를 물어봐도 저렇게 대답하면 되고, 넓이를 물어봤으면, 이게 지금 무슨 삼각형이야, 얘들아? 이렇게 이으면, 여기가 직각인 거죠? 그죠? 지름이잖아.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넓이고 하면 돼. 근데 사실 ABQ의 넓이라고 했으면은, 내가 지금 방금 보긴 했는데, ABQ 넓이를 구하는 거니.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외심을 구하고, ABQ까지 넓이를 구하는 거라서, 그거를 알았으면 굳이 저 7,8 안 구했겠다. 그죠? 7,8은 만약에 그러니까 좌표 물어보면 저 구하시고, 이 문제 28번을 푼다. 어?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읽고, 아, 나는 지금 필요한 게 ABQ 넓이하고, 그지? 그다음에 저기 중심 좌표구나 했으면 여기까지 안 가. 왜겠니? 이것만 구하면 되잖아. 그죠? 아니야? 이거 구하면, 이거 구하면 이거 넓이 나오지 않아? 그지? 맞잖아요. 몇 배? 두 배. 아, 그래서 나는 뒤를 안 봐버렸어. 넓이만 구하면 돼. 이거 좌표 구하는 줄 알았는데. 맞지? 이렇게 하시면 될 거야.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쉽게요. 뭐냐면 29번의 공식만. 예, 저번에 내가 그걸 이야기 안 했더라고. 29번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첫 번째 방법 좌표. 그럼 좌표로 하세요. 좌표. 그러니까 29번을 수선을 내려서 피타 쓰는, 아, 그것도 있구나. A에서 무조건 모르겠으면 수발 내려. 그래서 A에서 밑으로 수선 내려. 그러니까 도형은 숙제를 해올 때 아무것도 없으면 절대 안 돼. 알았지? 내가 니네한테 진짜 어려운 걸 주는 게 아닌 이상. 여기 고쟁이의 스텝 2, 3 정도 문제를 풀어오면 최소한 뭔가는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고민한 흔적. 근데 수학 선생님들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야.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 수학 선생님들 대부분이 내가 여태까지 본 괜찮은 선생님들은 다 똑같이 해. 내가 배울 때도 수학 문제는 한 문제를 오래 고민하는 거랑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거랑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배웠니? 어렸을 때 많이 들었을 텐데. 한 문제를 고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근데 우리는, 아니, 니네는, 학생 때는 문제를 내가 많이 푼 결과가 보여야 내가 공부를 한 것처럼 보여. 왜냐면, 그잖아. 숙제를 해가는데, 어? 예를 들어서 80문제가 숙제인데 그 중에 진짜 스텝 3 같이 고민 막 해야 되는 게 20개가 있어. 근데 그게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고민하고 하느라고 뒤에를 못했어. 그 이제 혼날 거 아니니, 숙제 덜 했으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스킵을 해. 시간에 쫓겨.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 알았지?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중학교 때는 바빠서 그런 게 아니거든?
그죠? 빨리 하고 놀라고 그랬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도 시간은 돼. 충분히 가능해.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시간이 없을까? 왜냐? 시간 관리를 정말 못한 거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아주 그냥 뭐 때문에 버리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시간 관리를 잘 못하니까 이제 뭔가 계속 뒤에 내 뒤에서 째려봐. 국어 숙제가 째려보고 영어 숙제가 날 째려보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수학 숙제를 하고 해야 돼. 그나마 다행이지 않아? 수학 숙제를 먼저 한 게? 최악이 뭐야? 영어 선생님별로 이제 무서운 순서와 그 다음에 무서운 순서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숙제를 안 했을 때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영어는 졸라 남기고 맨날 부른데 근데 수학은 안 해도 그냥 쌤이 지랄하고 말하고 한번 눈 감고 말지 어차피 한번 잔소리 듣고 쑥 지나가는 건 집에서 맨날 하니까 익숙해 백신이 생겼어 어?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순서대로 숙제를 하는 거야 그 후환이 두려운 순서대로 그러니까 보니까 수학이 저 뒤에 있어 그나마 사회과학 앞에 있어 그래가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수학 숙제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수업 시작 전에 숙제를 처하고 있지 응? 수업 시작 전에 숙제하고 있는 거는 모의고사 99%가 나오는 2학년도 그러고 있는데 보잖아? 뭐라고 있는 줄 알아? 선생님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내가 이렇게 수업 전에 일찍 와서 보면 숙제를 하고 있어. 쌤이 쓱 가서 봐. 근데 걔네들은 당황하지 않아. 왠 줄 알아요? 걔네들은 둘 중에 하나야. 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만 거 있지. 그거를 하고 있거나 내가 보면 알아. 문제를 보면. 왜냐면 수업 전에 이미 다 입력이 돼 있으니까 숙제는 다 돼 있어. 근데 이제 못 푼 거, 중간에 별표 친 거를 하고 있어. 아니면 뒤에 남은 그냥 좀 쉬운 것들을 하고 있어. 나는 알지. 걔네들이 쉬운 거를 풀고 있다는 건 앞에 문제를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썼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뭔가 보조선도 그려보고 뭔가는 시도를 하셔야 돼요. 알았어? 여러분들 정도면 선생님 봤을 때 머리를 쓰는 정도면 여기 스텝 2에 있는 도형들을 물론 그게 좋은 방법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별의별 짓을 해서든 풀어올 수 있단 말이야. 특히 29번 같은 것도 딱 보자마자 A에서 수선을 내려야 돼. 알았니? 그지? 그리고 피타를 써야 돼. 쌤이 지금부터 알려주는 스튜어트 정리는 A에서 BC에다가 A8을 내리어서 증명을 해요. 빡세겠죠. 피타 3번 써야 되거든요. 증명하지 말고 외울 건데. 두 번째, 그걸 안 쓴다. 학교 서술형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좌표. 알았어? 그 점과 점 사이 거리. 여러분들 그 앞에 스텝 1에 보면 중선 정리를 증명해 놓은 것 중에 좌표를 교과서에도 있어. 좌표를 이용해서 중선 정리 증명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라고. 알았니? 그래서 여기 만약에 좌표 쓴다 그러면 또 개념 없이 B를 원점으로 하지 말고 제발. 알았어? 그러니까 중선 정리 증명을 그 빈칸 책으로 본 적이 없는 거야. 중선 정리 증명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가 이제 중점이잖아.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문제를 해요. 그래야 좌표가 마이너스 A에 A 이렇게 대칭형 나와야 계산이 쉽거든. 알았어? 개념 없이 이렇게 원점 잡지 말고. 그럼 A고 2A냐? 힘들어 계산이. 알았지? 그래서 좌표로 잡고 하셔도 된다. 그러면은 A 좌표를 A 좌표를 A, B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푸는 방법. 알았어? 그렇게 해도 돼요. 이해했습니까? 해도 되고. 그러면은 이제 B랑 C 좌표가 내분점이니까 거리가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도 문자로 둬야 돼. 그러니까 문자가 거기 A 좌표만 문자로 돼 있는 게 아니고 B하고 C도 지금 길이 모르니까 문자로 돼야 돼. 알았어? 그런 식으로 거리 이용해서 푼다. 이렇게 하고 시킨 다음에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 정리를 알려주면은 지금 내가 방금 만든 좌표를 안 할 것 같은데 하셔야 돼요. 왜냐? 이거는 학교 시험에서 쓰면 안 돼요. 하지만 알아두면 좋겠죠. 맞지? 중선 정리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중선 정리의 오리지널 버전이다. 중선 정리는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랬을 때 여기 길이가 m 대 n이고 비율이 됐든 그러니까 그냥 쌤은 길이로 할게. 잘 봐. m 플러스 n이 지금 a인 거야. 알았어? 근데 이제 여기는 몇 대 몇이야 지금? 1대 3이죠. 1대 3이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얘가 10이야. 내가 이거를 2대 3으로 쪼갰어. 그러면 2대 3이라 해도 되고 4, 6이라고 해도 되는데 지금 이건 길이야, 길이. 봐봐, 맞지? 길이다. 예, 길이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어씨 알파벳 알파벳 아 CP로 하자. 이렇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선 정리는 여기서 M과 N이 어떤 거 같은 게 이제 중선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써주는 스튜어트 정리에다가 M, N을 같은 값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선 정리가 되니까 알았지? 그래서 원래 공식은 뭐냐면은 중선 정리랑 비슷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친구들은 할 만한데 잘 봐요. B제곱과 C제곱이 있어. 똑같이 제곱이야. 근데 그거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생각하고 식을 세워. 알았어? 어떻게 해? 야, 위치 봐봐. 내분할 때 우리 서로 크로스 하지. 그지? 그러면 B제곱에 누구를 곱해? M. 내분 같이 하라고. 그래서 MB제곱 더하기 NC제곱. 나누기 뭐 해야 돼? M 더하기 N인데 M 더하기 N이 누구야? A죠? 알지? M 더하기 A지? 그지? 이거는 중선 정리가 이게 뭐였어, 여기가? 여기가 뭐죠? 중선 정리가?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인데 그 말은 뭐냐면 둘을 곱하는 거야. 그다음 K제곱. 알지? 복잡해 보이지? 근데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 내분점처럼 식을 써. 원래 이렇게 안 생겼어. 원래 스튜어트 정리는 저렇게 안 생겼어요.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MB제곱 더하기 NC제곱은 A에 MN 플러스 K제곱으로 원래 공식이 이제 써 있어. 알았어? GPT한테 물어봐. 이렇게 돼 있어, 공식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썼냐면 모양을 여러분들이 내분점처럼 기억을 해라. 내분점 하듯이 이렇게 지금 크로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고. 실제로 지금 보면 이 A가 뭐야? M 플러스 N이니까 똑같아요. 편한 대로 외우세요. 알았지? 그런데 중선 정리에 적용을 해보자. 자, 중선 정리는 이렇게 돼 있고 C, B에다가 가운데가 K인데 M, M이지 않아? 그지? 길이 같잖아. 일일이 아니고 왜냐면 내가 지금 여기 A라고 한다고. 그지? 이해됐어?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N 자리에 N 대신 M을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중선 정리가 나와. 알았어? 어. 그래서 여기 MN 자리가 뭐였던 우리 중선 정리 뭐야?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2배의 K제곱 아니, 자리 똑같이 해줄게. M제곱 플러스 K제곱이니까 볼래요? M제곱이 여기가 똑같으니까 제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왜 이렇게 심플해졌어? 1, 1, 2 그러니까 M, M, EM 그지? 1대 1대 2니까 약분돼 가지고 정리가 된 거거든. 됐어? 예. 약간 그 느낌이야. 평균값 정리 기억. 평균값 정 평균값 정리. 도대체 배운 게 뭐? 롤의 정리. 근데 왜 평균값 정리는 모르는데 롤의 정리는 왜 익숙한 친구라서? LOL이 아닌데 그거. 주점사의 기울기가 주점 사이 기울기랑 같은 미분계수를 갖는 점이 두 점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하냐면 혹시 기억이 나면 걔네들도 그런 관계예요. 평균값 정리가 일반적인 케이스고 특별한 케이스가 특별한 케이스가 이제 그게 어디인 곳 기울기가 0인 곳이야. 보통 그러면 평균값 정리가 먼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롤의 정리가 먼저 생겼고 평균값 정리가 나중에 생겼어요. 그치? 얘도 그런 느낌이야. 이게 약간 일반화된 공식이고 얘는 그 중에 좀 특별하게 중점인 경우를 다루는 거니까 같이 해 놓으시면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그냥 숫자 넣으면 돼. 그냥 넣어. 그냥 넣으라고. 선생님 BD하고 DC를 몰라요. 그러면 걔네들은 1대 3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K 3K라고 두고 그냥 넣어. 알았지? K 3K 두고 그냥 넣으세요. 알았죠? 넣으시면 되겠다.
그럼 바로 나와요. 한 방에. 식으로 바로 나오니까 외워두면 좋겠다 하셔도 할게요. 자, 어떤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점 P가 A, B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뜻하는 게 뭐예요? 이거의 최소. 여기서 원 그리면 하수 되는 거야. 알았어? 원방 때 가서도 얘는 거리의 제곱이다. 누구랑 누구 사이 거리예요? 0,0과 A, B 사이 거리다. 그러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면 누구랑 누구 사이 거리? 마이너스 1,2하고 A, B 사이의 거리의 제곱. 근데 이거를 작년에 한 명이 나왔어. 나왔는데 한 명이 틀렸거든. 다 맞고. 그 한 명은 왜 틀렸을까요? 역시 이상한 짓은 꼭 보정고사 나오는데요. 그 친구 보정건데요. 왜 틀렸을까요? 거리의 제곱인데 거리를 구했어요. 미치겠죠, 내가.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잖아. 그럼 답은 뭐야? 거리에 제곱을 해야 되는데 거리를 구해놓고 그걸 답을 쓴 거지. 급하니까. 알았어?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될 거. 알았어?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21번을 다 잘 풀었던 것 같은데 앞에. 이거 결과 알아? 자, 내가 이번 숙제까지는 괜찮아. 이번 숙제까지는 괜찮은데 이 21번에 이거 봐봐. 그러니까 세 점이 있어. 상황을 잘 봐야 돼.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요 세 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이 세 점에서 지금 PA, PB, PC를 각각 제곱해서 더했지, 그지? 맞죠? 딱 이 문제야, 정확하게. 삼각형에서 P가 어딘가에 있어, 지금. 몰라. 근데 이 거리의 제곱과 이 거리의 제곱과 이 거리의 제곱을 더해서 최소가 되게 하고자 하는 점은 무조건 무게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번 숙제할 때 이거야. 이번 숙제를 했을 때 찾은 사람이 있고 그냥 답낸 사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해보니까 오씨 무게중심인데? 그러니까 무게중심인데? 라는 걸 캐치를 했어. 그럼 이게 무게중심이 다 되나?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만 적용이 되나? 이런 것들이 애매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질문을 해야 돼. 그지? 근데 물론 니네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어. 왜냐면 이렇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바라진 않아. 거기까지 찾은 것까지만 바라고. 바라진 않아. 그러면 진짜 다 되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수학 이제 좀 많이, 선생님이 봤을 때, 얘는 수학 공부하는 걸 선생님 굳이 막 공부해라 안 해라 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친구들은 보통 이러거든. 찾아와 질문해요. 선생님 이거를 무게중심인데 이게 다 되나요? 또는 질문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A, B, B, C 이렇게 문자로 바꿔서 해보니까 무게중심이었는데 원래 그런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무게중심. 알았어? 왜야? 제곱을 해서 더했기 때문에 x제곱, x제곱, x제곱이 3개가 나오는 그지? 그 어차피 계수가 뭐가 돼? 3x제곱으로 바뀌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2차식, 2차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담는 친구들은 x에 대한 여기를 x라고 xy라고 잡으면 그러니까 이거 무게중심 모른 채로 xy라고 잡았을 때 거리를 계산하면 x쪽으로 된 게 3x제곱 그죠? 이렇게 생길 거야. 그다음 마이너스에 뭡니까? 여기가 각각의 좌표, x좌표들을 2배에서 더한 게 이 자리가 나오는데 그럼 대칭축이 뭐야? 이거분의 이거의 나누기이지. 정확하게 무게중심 자리잖아. 이게 일반화 된다고. 알았어? 그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딱 틀은. 요 문제는. 그러니까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21번은 여러분들 그 답을 내는 데 있어서 절대로 그 제곱하는 계산이 있으면 안 돼. 알았어? 무게중심이 정답이 된다. 이런 거. 이런 기본적인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알았죠? 음, 그렇게 되고, 물론 이제 그게 좌표평면 전체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제한을 이렇게 두는 경우에
20번 같은 거는 그잖아. 다 되는 게 아니라 뭐야. y는 x-2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 그지? 그거는 그 점 위에서만 찾는 거니까. 알았어? 그거 지금 중요할 것 같고 5번 같은 경우에도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까? 각 ABC의 이등분선이 A씨의 중점을 지나는 게 무슨 뜻일까? 그지? 그걸 생각하고 나서 본인이 찾아낸 걸 가지고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뭘까? 정말 순수하게 이 직선 AB하고 BC의 각의 이등분선, 정말 이등분선이 을 구해놓고 A씨의 중점을 대입하는 과정밖에 안 떠오르면 어쩔 수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삼각형에서 각 하나의 이등분선이 반대편 변의 중점을 지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지? 각의 이등분선이 중점을 지난다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각의 이등분선 하면 떠오르는 내용들이 이제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거야. 이게 지금 뭔가가 도형은 어디 한 군데가 구멍이 나 있으면 그쪽을 지나가는 길이 안 보이겠지. 어, 가게 이등분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이 비율과 이 비율이 같아요. 근데 비율이 같대. 그 말은 이등변 삼각형밖에 없어. 그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거기가 이제 수직일 거고. 그죠? 맞죠? AC하고 그 직선이 수직일 거고. 또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가네. 이게 지금 X축, Y축 위에 있는 점이라 가능한 건데. 맞지?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글쎄 나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C가 1이잖아. 그 이야기지. 여기 각이 점이면 여기도 점이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이 각을 공유하니까요. 그죠? 90도라서. 이 90도인 알았으면 됐지. 알았어?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여기가 지금 A로 돼 있는데 뭐 이등변 삼각형 써서 풀어도 돼. 그치? 여기는 뭐 좌표가 쉬우니까 아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야? 4니까 네가 4겠구나. 그죠? 그렇게 끝내면 돼. 또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여기 각도를 생각을 한다면 이 직각삼각형이 몇 대 몇 짜리냐면 1대 A짜리. 그러니까 그 거리가 4라는 걸 이용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야. 1대 A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도 1대 A겠구나. 그죠? 어차피 뭐 거리 구하면 끝나긴 하지만 여기랑 여기 사이의 거리가 이게 4구나. 이거 쓰면은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직각인 거 알았으면 되는 거. 완전 진짜 개 초보 문제. 8번은 그냥 거리가 정말 1대 2다 식 세우면은 자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번도 지난 시간 했던 겁니다. 뭘로 해야 돼? K로 묶어야 되죠? K로 묶으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10번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이 36파이다. 내심 이야기예요. 알았어? 내심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계산이 아주 쉽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거기 y는 0이라는 직선까지 다른 걸로 나왔으면 엄청나게 빡세져요. 내심은 얘들아 내심 그러니까 외심은 그나마 구하는 게 편한 축에 속해요. 거리가 같다 하면 되니까. 근데 내심의 특징이 뭐더라? 내심은 그러니까 외심 같은 경우는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지만 내심은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보니까 수선 내리면 서로 같아요. 알지?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데 그게 무슨 원리냐면
알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인 거. 그지? 각 이등분선의 교점인 거.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방법을 두 번을 써야 돼. 알았어? 그래서 그 각의 이등분선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 바로 뭐야? 내심이야. 알았지? 그게 내심이 되겠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기울기가 어, y는 0, x축이죠. 그 다음에 3x-4y는 0. 그리고 4x 플러스 3y는 8a. 숫자가 좀 더 빡센 거를 안 낸 이유가 숫자가 이게 니네 직선 두 개 볼 때 뭐부터 봐야 되냐? 기울기부터 봐야 정상 아니야? 그게 상식이지. 상식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직선이 y는 4분의 3x라서 요거예요. 그죠? 너는 뭔데? 이놈하고 무슨 관계야? 수직일 때는 어떻게 해요? 수직일 때는 수직일 때는 뭘 보고 알아요? 진짜 y는 다 바꿔요? 아니죠? 계속 곱해서 더했는데 0 나오면 수직이야. 알았어? 지금 계속 곱해서 계속 x의 계수끼리 곱하고 y의 계수끼리 곱해서 더해가지고 0 나오면 수직인 거를 벡터에서 또 나와. 벡터의 내적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유가 다 있어, 사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고1 때 나오는 건 기울기. 진짜 기울기 구해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게 이제 벡터에서는 무슨 뜻인지 나중에 또 배우는데, 우리는 기울기의 의미에서, 그지? 곱해보니까 마이너스 1. 그냥 계수끼리 곱해갖고 더하면은 마이너스 1 나오면, 0 나오면은 수직이다. 알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직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니까 이런 직선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내접하는 원에 그지? 넓이 나왔니? 넓이가 36파이다. 그럼 반지름이 얼마? 6인 거지. 그지? 내접원의 반지름 6인 거니까 여기서는 그걸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길이 써도 돼요. 직각삼각형이라서 이 길이 같은 거를 구해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구했을 때 2분의 1의 R에다가 세변의 길이 합 이거 써도 되고. 맞지? 근데 이게 도형이 지금 여기에 내접하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에 내접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 높이가 지금 6이잖아. 이 내용이죠. 알았어? 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좌표를 사실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A 때문에 조금 빡세지만 어찌됐건 얘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좌표를 구하는 식을 만들었다면 그 친구의 y좌표가 얼마인 거야? 6인 거죠. 그지? 이게 지금 x축에 접하는 내접 원은 중심의 y좌표가 6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6이라는 게 여기가 t,6이라는 뜻인 거거든. 그지? t,6이라는 뜻인 거고 이 t,6은 y축이랑 거리가 얘랑 거리가 서로 어때? 같은 곳인 거야. 그 다음에 또 나머지랑도 거리가 같겠지. 이런 내용을 쓰면 되는 거죠. 직각인 거 확인했으면 좀 더 방법이 다양해지는 거니까. 맞지? 내심인 거고. 그 다음에, 어, 12번에 요거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럼 거리의 최소값이 어디일까요? 선생님, 그래서. 이게 거리인 건 알았어, 이제. 그지? 그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거는 거리야. 그러면은 A, B가 3, 마이너스 7이랑 거리랑 그 다음에 11,8이랑 거리를 더한 거예요. 그죠? 최소값은 A, B가 특정하게 정해지니? A, B 안 정해져. 그러니까 스몰 A, B가 안 정해진다고. A하고 C가 있으면 그죠? B가 어딘가에 있는데 A하고 B의 거리를 구하고 B하고 C의 거리를 구했을 때 가장 짧으려면 어때야 돼? A하고 C 거리가 답이 되는 거고 B는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겠지라는 생각을 머리를 쓰셔야지. 그지?
그냥 찍었어. A하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A하고 C 거리 구해보니까 복이 있네? 개꿀하고 하지 말고. 그게 맞는데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알았어? 12번이 그 말이고. 11번이 어차피 이게 뒤에 직선의 방정식 쪽에도 등장을 하겠지만 이게 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까? 응? 삼각형의 넓이를 왜 직선의 방정식에 삼각형 넓이가 나올 것 같아? 직선을 구해서 정말 직선사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으로 풀어라 라는 의미겠지. 우리가 꼭 출제자의 의도를 항상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나? 아니, 모르는 문제일 때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아는 문제는 꼭 굳이. 자, 세 점을 꼭지점 안에 삼각형의 넓이. 저는 절대 안 할 건데, 얘 둘 직선 구해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서, 야, 그건 나 안 할 거야. 니네가 해. 음, 이놈을 해볼까요? 여기 0,0으로 바꿔볼게요. 더셈 뺄셈 할까요? 더하기 얼마? 3 더하기 1 해볼까? 1, 1 플러스 1 더하기 3 4 더하기 1 이것도 실수할 거야? 이것도 실수할 거야. 이거 틀리는 건 내가 분명히 그리고 내가 진짜 했는지 저는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하는 사람은 써 이씨 써 더하기 쓰라고 그리고 어 젠장 진짜로 한 번 더 해 더하기를 두 번 했는데 틀렸으면 받아들여 운명이야 이건 데스티니야 이거 받아들여 근데 본인이 틀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만 했다. 아직도 본인을 너무 믿는 거야. 하지 마. 믿지 마. 스스로 믿지 말고. 덧셈을 해. 두 번씩 해가지고 확인해. 됐어? 됐죠? 넓이 뭐예요? 2분의 1에 안에 거 곱해가지고. 절대값 할까? 4K 플러스 4 빼기. 넓이가 얼마라고 했어? K가 음수 찾으면 되죠. 그죠? 전 이야기, 신발끈 썼어. 이런 친구들이 보인다면. 어, 극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먹었어. 신발끈. 요 신발끈, 요 신발끈. 기억에서 지우시면 되겠다. 신발끈은 저렇게 쓰는 거다. 맞지? 이것도 이렇게,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사실 이거 역시 삼각형의 넓이 역시 기하 가면 벡터로 다 배워. 전부 다 벡터로 배워. 그러면은 왜 저렇게 해도 되는지, 왜 저렇게 하는 생각을 쌤이 먼저 했는지를 알게 된다고. 이제 이렇게만 알려주는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말로 저거 벡터로 넓이 구하는 거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버퍼링 한 몇 초 걸릴걸? 맞아? 저거 벡터로 넓이 구해서 버퍼링 한 2초, 3초 걸려. 알았지? 네가 어차피 3학년 올라갈 때나 아니 내년에? 이번 겨울이지. 이번 겨울에 우리 학원 기하 수업이 모든 선생님들이 다 기하 수업을 오픈하지 않아? 기하 수업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거든. 돼지고도 아마 겨울에 해놔야 될걸요? 해놔야 될 거예요. 1년 뒤에 일이지만 선행해놔야 될 겁니다. 자, 뒤에 13번. 미리 내가 아주 그냥 시험 문제를 유출했어. 됐지? 그 다음에 14번. 또 역시 문제 유출해. 공식 알려줘. 아니, 그거 외우는 게 오래 걸리니? 스튜어트 외우는 게 오래 걸리냐고. 어?
스튜던트 외울 수 있잖아, 스튜던트들아. 어? 외울 수 있잖아. 외웠지? 아니, 보통 이게 한 번 딱 보면 딱 딱, 딱, 집에 갈 땐 까먹어도, 딱, 그지? 그죠? 정신 차려, 알았지? 정신 차려. 어떻게, 냉수 마찰을 해줘? 오케이. 아, 이거 진짜 찬물을 갖다가. 어, 여기저기서 막. 아, 우리나라 총기 사용 금지 국가 아닙니까? 총기 소지가 안 돼. 그니까 왜, 그거, 컨닝해서라도. 아까 필기를 했나? 아무튼. 그거 써서 해. 나 설명 안 할게요. 이거 뭘. 1대1, 2대1 해가지고 각각 하면 되지. 응? 알았어? 수선, 안 되면 수선이라도 내려. 알았어? 가운데, 수선이란다. 가운데 MN의 중점으로 내려서. 그래서 친절하게 18이 나온 거야. 알았냐? 6의 배수로 나온 이유가. 가운데 또 갈라서 하라고. 알았지? 이해됐어요? 이게 지금 3등분이 돼 있지만, BC의 중점으로 내리 꽂아가지고, 예, 중점으로 해가지고 중선 정리해서 두 번 아유. 음? 중선 정리를 써도 되는 거야. 이게 3등분이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배웠던 스튜어트를 쓰던가 아니면 얘가 지금 다행히 이거라서 요거 하나 물어볼까? 이거 굳이 AM 제곱과 AN 제곱을 각각을 구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스튜어트 쓰면은 각각이 나와. 그지? 근데 3등분을 했어. 그러면 내가 여기를 중점을 꽂아볼게. 누구의 중점인 줄 알아? 여기 누구야? B하고 C의 중점을 찍어볼게. 그러면 이 B하고 C의 중점은 MN의 중점이 돼, 안 돼? BC의 중점 K는 MN의 중점이 되냐고, 안 되냐고. 확실하게. 돼, 안 돼? 되지? 오? 그러면 얘 구할 수 있으면 이 삼각형에서 중선 정리를 쓰면 되겠네? 그지? 문제에서 각각 구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쉣. 내 잘못이야? 머리는 쓰라고 있는, 그죠? 잠잘 때 베개베라고 있는 게 아니고, 머리는 쓰라고. 그래서 두 배의 AK 제곱 더하기 MK 제곱, 이렇게 다 총 이름이 나오냐. AK 제곱과 MK, 아이씨, 배구 중독. 선생님 발자국 소리 진짜 잘 들어요. 좀 오래 공부한 친구들 이렇게 앉아있잖아. 걸어오는 거 보고 누구 왔다 하잖아. 2, 3학년은 누구 왔네 그러면 진짜 그 친구고. 발자국 그 걸음걸이 패턴하고 신발 끄는 소리 가면은 알아요. 배구 중독. MK, AK. MK 좋은 총이죠. 좋은 총. 자, 그래서 요거가 어렵냐고 이게 지금 18인데 6이잖아. 3이잖아. 3. 그지? 해서 구해. 어차피 이거 한만 구하면 되잖아. 알았어? 사실 이게 제일 나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하나만 물어봤다 그러면은 그걸 써야겠지만. 알았지? 이렇게. 그 다음에 15번을 과연 이게 T1마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T1마티로 돼 있으면 이게 이미 얘 자체가 비율이 합이 지금 1이니까 T가 뭐냐에 따라서 알았어? T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얘가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 무조건 알았지? 그렇게 잡을 수가 있고 근데 얘가 어찌됐건 간에 내분하는 점이 뭐 물론 당연히 그냥 FM대로 그래 A, B를 T대 1마티로 내분하는 점, 내분하는 식 구해가지고 그냥 그게 일사분면이니까 어때? 0보다 크다. X, Y가 모두 0보다 크다 식 세우시면 돼요. 됩니다. 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이제 그 t하고 1-t로 되어 있을 때 얘네가 그 x좌표 하나만 예를 들어 봐보면 어떤 x좌표가 어 t 곱하기 a 수직선이야. 근데 이게 y 둘 다 xy 둘 다 보면 그게 뭐야? 좌표니까 하나만 볼 줄 알면 돼. a라는 좌표의 t에다가 1-t의 b를 하면은 이 x는 무슨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는 거면 이게 결국에는 내분점 이야기가 되는 거야. x, y가 둘 다 이러면. 알았어? 이해됐지? 어차피 수직선상이야 뭐 무조건 당연히 걔네들 이직선상에 있지.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y좌표 역시 똑같은 식으로 되어 있다. 알았어? c 플러스 1-t의 d다. 그럼 만약에 좌표가 a, c고 b, d라고 되어 있으면 이 두 점의 직선상에 x, y가 존재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알았어? 정확하게 지금 위치가 똑같잖아. t, 1-t 똑같이 되어 있잖아. 그럼 이거는 뭐라고? a, c하고 b, d를 이은 직선상에 x, y가 존재한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t가 0에서 1 사이면 무슨 점? 내분점이 되는 거고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으면 외분점이 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그 위치를 잡는 방법을 내가 설명을 해줬단 말이야. 왜 해주는 줄 알아? 지금 봐봐. 내분점 구해가지고 부등식 풀어도 돼요. 알지? 그건 니네가 뭐 다 잘했을 테니까. 마3, 3이네요. 마3, 3이에요. 그죠? 여기에요. 그 다음에 8, 마이너스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 두 개를 이은 점의 내분점이 일서면에 있고 싶대. 그러면 여기서 직선을 이렇게 이었을 때, 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필요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지? 어. 이게 내분점이 닮은 이렇게, 그런 건 다 알 거고. 그죠? 예.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을 고려한 풀이 방법을 제가 단순하게 내분점 공식을 몰라도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얼마야? 빨리. 많은 거 기대하지 않아. 이 길이가 얼마냐고. 5야. 오? 오, 잘했어요. 이거 얼마예요? 11이죠. 11이죠. 11이에요. 알았니? 그지? 혹시 이게 얼마인지 아시는 분? 8이에요. 느낌 하나? 11 대 8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 전체에서 몇 분의 몇을 차지하는지를 보는 건데 내가 지난번에 요거 알려줬잖아. 이렇게 돼 있을 때 기억나요? t의 위치가 1마T, 그러니까 이건 내가 설정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문제에서 직접 조절을 해주는 것도 있는데 얘는 지금 문제에서 직접 지정해줬지. 비율을 t랑 1마T 자리 정해줬잖아. A 쪽이 t고 B 쪽이 1마T잖아. 정해줬잖아 지금.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결국에는 이 t가 들어있는 쪽, 이걸로 예를 들어볼까? 여기가 만약에 이 좌표가 여기가 A, C라고 하고 여기가 B, D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t에다가 0하고 1을 넣어봐라 그랬지. t에다가 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요게 되니까 이쪽이야. 그럼 넌 t가 0이고 여기는 t가 1인 거니까 이 방향을 알 수가 있다니까. 방향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풀면 그렇게 되는 거지. 응?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내분점식을 직접 구해가지고 부등식으로 푸는 게 그래도 더 빠르다. 느린 거야, 머리 쓰는 속도가. 알았어? 근데 그렇게 해도 돼. 문제 없어. 어, 이해됐냐? 결국에는, 자, 센 말은 그거야. 지금 여기가 누구니?
알파벳이. 얘가 A냐? 얘가 지금 A잖아. 얘가 B죠? 저거 생각해봐. T 대 1마 T로 내분한다며. 그럼 T가 0일 때는 누가 돼, 그게? 얘가 T가 0일 때야. 맞아요? 아니, A 대 B, A하고 B를 T 대 1마 T로 내분을 하잖아. 그러면 그 내분점을 C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T가 0이면은 B는 C가 되는 거야. 여기다 1 곱해졌으니까. 알았어? 그 다음에 T에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얘가 1이고 얘가 0이지. 그러니까 A가 C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1마 T, 이 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Mn하고 달라. 급이 달라, 지금. 요거. 나중에 벡터 배울 때 진짜 쉬울걸. 만약에 그때도 어렵잖아? 벡터가 제일 어렵거든요. 어렵잖아? 이렇게, 이거 지금, 이거 안 했으면 더 어려울걸? 알지? 이유가 있어. 요게 이렇게 돼 있으면 t가 1일 때 해보면은 얘가 0이고 1이네. 아, 그 점이 b구나. 이렇게. 그래서 t가 0이고 얘가 그럼 t가 1인 거야. 알았어? 그럼 니네가 이제 머리를 써서 여기가 몇 분의 몇 지점인지 찾으면 되는 거네. 닮음을 써가지고. 정확하게 그 값이 t 범위가 된다고. 알았어? 위치상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길이 이야기한 거야. 그냥 여기 잘라도 되지 뭐. 여기는 뭐 보고 할래? 여기 x 구할 거야? 구하든가. 근데 굳이 구해. 여기 보면 되잖아. 그지? 여기 길이 얼마야? 2죠? 이 길이 2예요. 그럼 2 대 5겠네요. 지점이. 그지? 이 지점이 거기. 나머지 딱 주고 사이. 알았어? 그런 식으로. 이때가 몇 분의 몇 지점이고, 여기가 몇 분의 몇 지점인지 알면 그 사이가 이제 정답이 된다. 그랬을 때 그 기준을 잡는 방법이 t가 0이고, t가 1인 거니까 그 분수가 나오면 딱 위치 딱 잡으면 돼. 이건 연습을 해봐. 버벅 걸릴 거야. 시간이 좀 걸릴 거거든? 근데 똑똑하게 풀어야 실력이 늘잖아? 알았어? 단순 계산으로 푸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니네가 이제 저것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겠다. 16번은 각이 이등분선이라서 AB 대 AC가 BD 대 CD니까 그거 비율로 그냥 내분점 푸시면 되겠어요. 맞죠?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 17번. 왜? 고쳤어? 어디 틀렸는지 알아? 계산이 이상하지. 계산이 그림을 다 똑같이 그림을 삼각형을 그려놓고 맞아요. 삼각형 그려서 푸는 거 맞는데 자 PAB하고 POA랑 PBO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야 지금? 그러니까 삼각형 내부에 점 하나 찍어 놓고 여러분들 우리 그 삼각형을 안에를 세 개로 이렇게 쪼갠 거죠. 이렇게 세 개로. 근데 만약에 P가 무게중심이면 뭐야? 이 세 개 넓이가 다 똑같지? 그지? 알았어? 나중 그 시간 아니야 아무도 없을 거야. 이 반에 이 반에는 수학 변태가 없어. 그냥 변태들은 보이는데 변태 그죠? 어? 아직 이러? 아유 그래. 쌤 유튜브에 가보면 그 있어요. 평면 벡터 연산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지금 오늘 이야기한 걸 내가 벡터에다가 전부 다 쓰고 있을 거야. 근데 벡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상식이라. 근데 그 상식이 있는 애들이 벡터를 들을 때와 상식이 없는 애들이 벡터를 들을 때는 그럼 그 상식을 또 쌓아야 돼. 알았지? 이거는 상식이라서. 자, 보세요. 자, 삼각형이 상식이라는 건 이제 중학교 때 다 배웠어야 되는, 알지? 세상일을 안 했어도 한 이게 언제 배울까? 밑변 곱하기 높이만 알아도 돼. 닮음. 중2, 중2라니. 우리나라 교육까지 이상해. 중2들이 제일 공부를 안 하는데, 제일 중요한 도형이 중2 때 있어. 그지? 나는 혹시 나중에 그럴 일 없어. 근데 그냥 만에 하나.
어, 응? 자, 7번. 비율 요거를 이제 봅시다. 아, 이게 상식인데. 자, 일단 그 전에 요런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잘 봐. 그냥 선분을 그은 거야. 그냥 선분. 알았어? 그냥 선분인데 전체 넓이를 S라고 해볼게.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해볼게. 근데 내가 그냥 선분 아무거나 하나 그어가지고 거기에서 3대1 지점을 점을 이렇게 찍었어. 알았어? 3대1 지점 점을 찍고 여기를 이제 D라고 해보면 그러면 BCD 넓이는 몇 S야? 이거 알아? 알아 이거? 그죠? 왜 4분의 1이죠? 닮음이에요? 아니죠? 밑변의 길이가 똑같은데 높이 수선 내리면 얘가 1대 4라 그런 거 아니야? 됐어? 이 정도 상식 있어? 아니면 이제 상식이 생겼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옆에 컨닝, 이거 컨닝해. 자, 또 그었어. 내 맘대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1대 2로 잡을게. 그래서 이렇게 만든 삼각형이 있는데 이번에는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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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메랑 모양의 넓이는 몇 S일까요?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삼각형이 아니죠. 알았지? 몇 S야? 맞죠? 그지? 선생님 삼각형이 아닌데 이건 진짜 뇌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전체에서 이걸 뺀 거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갈랐잖아. 그럼 이 삼각형 전체 넓이 이렇게도 가능해. 이건 좌표평면에서 많이 쓰는 건데 잘 봐. 이거는 여기서 이쪽 그러니까 삼각형 두 개가 더해진 개념으로 생각해도 돼. 여기서 수선을 내려. 수선을 내리고 이렇게 수선을 내려. 알았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높이와 이 높이 두 개를 더해서 한 번에 밑변을 곱한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경우 많아. 함수 그래프에서도 이게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k x는 얼마 k 그어놓고 너희들한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 여기 뭐 잡혀 있다고 치자. 이 삼각형 넓이 이거 두 개를 더하세요 그러면 진짜 더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어요. 여기에 x좌표하고 여기에 x좌표가 있으면 이 길이에다가 베타하고 알파 사이 거리를 그냥 곱해서 나누기 2하면 넓이가 나오지. 이 정도는 되잖아. 이거 이런 게 이런 기본적인 게 돼야 앞으로 남은 수학 내용들 풀 때 바보 소리 안 듣는다. 기본기. 그럼 봐봐. 봐봐. 여기서 쌤이 이제 여기가 지금 OAB잖아. OAB를 해보자. 그림 그리면 어떻게 돼? 얘가 5. 그 다음에 A가 지금 5,10, 7,0. 그럼 얘가 B고 얘가 A네.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사실 뭐 위치는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에서 P를 하나 잡았어. 그죠? 그러면 이런 거야. 이렇게 이었지. 여기까지는 니네랑 똑같지. 그지? 그러면 이런 거야. 이 문제는 PAB하고 PAB. 여기 넓이가 2, 그 다음에 POA. POA, 여기가 넓이가 얼마? 5, 그 다음에 PBO가 3. 넓이. 그지? 넓이 이렇게 되도록 하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잘 보라고. 넓이가 5대 3대 2죠. 5대 3대 2죠. 그러면 AP를 연장을 해. 알았어? 그러면 이게 5대 2야. 알았어? 이해됐지? 5대 2라고. 내가 지금 여태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어?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으면 정상적으로 푼 거야. 알았냐? 비좌표가 뭐냐? 7,0이네. 너무너무 착하네. 7,0이야. 너무 착한데?
5대2니까 이게 5야. 좌표. 알았어? 연장을 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넓이 비율의 2대 3대 5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P가 정확하게 이거 높이 아니죠? 연장선 그은 거예요. 여기에 몇 대 몇의 위치를 하고 P도 이 선분에서 몇 대 몇인지까지 나와. 알았지? 그것까지 한번 해볼까? 여기 5대2 이해됐어? 왜 5대2야? 수선 내리면 높이 비율이, 넓이 비가 5대2니까 밑변의 A표로 똑같은데 높이 비율이 5대2라는 얘기잖아. 자,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자, A, 여기를 이제 그러면은 C라고 해볼게요. C 여기. 그러면 AC하고 AP, 여기가 몇 대 몇으로 내분이 되는 상황일까? 그러면 이 밑에 삼각형 넓이가 얼마야, 지금? 3이고, 여기 위에 부메랑 모양이 얼마냐면 7이야. 알았지? 실이 말고. 자, 7이야.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라고요. 알았니?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지금 P의 좌표가 이거다라고 했으면 어떤 과정을 해야 되냐면, O하고 B를, 알았어? O하고 B를 5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찾고, 그리고 그 점하고 A하고 몇 대 몇, 7대3 내분점을 찾으면 P가 나와. 근데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야.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야. 방향이 세 가지가 있겠지.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했어? 이쪽을 연장했죠. 근데 뭐 연장하는 거는 이렇게 연장해도 되고 이렇게 연장해도 되는데 왜 이쪽으로 했을까? 여기가 X축이잖아. 그지? 이쪽이 X축이라 한 거야.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니네가 제일 비율 찾기 쉬운 쪽으로 하시면 돼요. 알았어?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막 있다. 지금 어떻게 생겼다. 근데 방금처럼 그 비율 그대로 가보면은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알잖아. 그럼 처음부터 그릴 때 조금 이렇게 가면 돼. 5, 2야. 그러니까 A, 그래도 선생님 일부러 이제 비스듬하게 했어. 만약에 이렇게 축에 평행한 게 안 나와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저렇게 이쁘게 나오겠냐고. 그럼 이제 AOB, 그러니까 AOP하고 ABP 넓이가 만약에 5대이면 한쪽이 좀 크잖아. 그럼 어때? 의도적으로 오른쪽에다가 점 P를 찍어야 되겠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5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2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뭐 굳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서 5대 2대 3 이렇게 넓이가 지금 나왔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선생님 제가 이쪽을 하고 싶어요. 해도 돼요. 연장을 해요. 그러면 여기는 몇 대 몇일까? 누구 쳐다보면 돼? 5하고 3 쳐다보면 돼. 그래서 이거 5대 3인 거야. 알았어? 그러면은 A하고 B의 몇 대 몇? 5대 3 내분점을 찾아. 그리고 나서 그 점이랑 이제 여기 볼까? OP하고 여기를 또 D라고 해보면 OP하고 PD는 여기 부메랑 넓이가 8, 여기 밑에 삼각형 넓이가 2, 4대 1이네. 그럼 여기는 4대 1인 거야. 그래서 OD의 넓이, 선분의 길이를 4대 1로 내분하는 점 P를 찾으면 되고 어떻게 구하든 P좌표는 무조건 동일해요. 알았지? 하나라도 다르면 당연히 누군가 하나를 잘못 구한 거고. 그래서 제일 구하기 편한 걸로 하시면 되겠다. 일부러 이걸 낸 거야. 요거 설명을 좀 해주려고. 알았지? 그 다음에 19번. 늘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동호, 잘했어. 이거 보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거는 11이 있어서 더 잘 보이긴 하는데 없어도 나눠야 돼. 근데 선생님 없으면은 X하고 11 그건 다르지 않나요? 만약에 X가 7A 플러스 4C로 돼 있잖아. 그래도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11분의 X가 11분의 7A 플러스 4C가 되는 거고 그러면 X가 주인공이 아니라 11분의 X가 A하고 C의 뭐 4대 7 내분점이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값은 그럼 거기다 11배를 하면 되겠지. 알았어? 그러니까 꼭 굳이 이렇게 숫자가 이쁘게 안 나와도 그냥 필요 없어. 사실 이건 필요 없고 여기 숫자 딱 보고 아 11로 나누자. 내분점. 바로 가시면 돼요. 그게 이제 19번이요. 그것 때문에 일부 낸 거야. 알았어? 20번은 사실 20번은 거기서도 나왔잖아.
우리 중간고사 부분에서도 나오지 않아? 인수분해 파트에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왔었어? 20번 형태가. 이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로 나왔었죠. 두 1차식이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라는 말이 뭐야? 이거를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얘네들은 인수분해가, 그러니까 인수분해 된다는 건 근해 공식 썼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x를 주인공으로 잡아가지고 식을 세우면 x는 해가지고 근해 공식 썼다 쳐. 그러면은 어디 부분? 이 부분이 루트가 벗겨져야 돼. 중간고사 때 했던 거야. 알았어? 이걸 안 한 사람은 없어. 중간고사 대입이라는데 이 유형을 안 한 사람 없다고. 안 했던 것처럼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이 루트가 벗겨져야 돼. 이 안에 동그라미 뭐라 그래? 판, 별, 식, 띠, 완전제곱식. 따라서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